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인데 갑자기 또 메르스 공포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60대 남성 한 분이고요. 쿠웨이트 갔다 온 분 한 분인데 지금 현재는 전에 들은 것도 보더라도 아직 상황이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악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환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안정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수일 내에 예전 과거 메르스의 경험에 의하면 가끔 갑자기 호흡기 증상이 악화돼서 인공호흡기를 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의료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메르스는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좀 알려져 있어서 네. 그걸 일부 항바이러스제를 병합해서 쓰고 또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을 하면서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일 때문에 쿠웨이트에 머물렀다가 중간에 두바이를 경유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두바이에 경유하기 전에도 설사 증상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쿠웨이트는 아직까지는 오염 지역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감염이 됐다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맨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좀 의아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쿠웨이트는 2012년부터 메르스가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은 사우디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명의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고 예. 최근 2년 동안은 단 1명의 환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2년 동안 보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잠깐 출장 갔던 우리 그 국민이 감염이 된 게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일단 확률상으로 따졌을 때 역학적 연관성에 있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감염이 병원 감염으로 이루어지고요. 예.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기를 먹거나 낙타유를 먹은 경우 또는 환자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같은 경우에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분의 그 동선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는 한 8월 28일경쯤 해서 설사 증상이 있어서 네. 현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메르스균은 대부분 병원에 있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쿠웨이트 예. 병원이요. 네, 쿠웨이트에 있는 의료기관 내에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분이 조금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사우디는 1,9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게 네. 좀 주기가 있는데요. 네. 이슬람 그 지역에서 성지순례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하고 하지라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사우디 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그 기간에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네. 그 기간에 메르스도 급증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출장을 다녀오셨던 기간에 하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어느 정도 이런 그런 호흡기 감염이 돌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높았었던 시기였던 건 맞는데 네. 사실 쿠웨이트에서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건 완벽하게 납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응급실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만한 동선이 있었는지를 좀 더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쿠웨이트가 지금까지 오염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정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쿠웨이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는데요? 그렇죠. 환자가 본인들 자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국인에서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역학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요인이 혹시 밝혀진다 그러면 그게 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당시에는 설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확진 판정을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이게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으면 참 좋은데 네. 이게 왜 좀 빠져나가게 되고 또 왜 삼성병원에서 진단이 됐느냐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그 메르스라는 게 검역 단계에서 2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네.
중동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작성을 하면서 뭐 호흡기 증상은 없고 설사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내신 것 같고 네. 이제 또 이제 그 중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전수로 그 체온을 재는데 체온상에서 이제 발열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메르스 환자의 그 의심 사례 정리 자체가 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이제 중동 방문한 사람인데 그 사례 정리에 맞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검역 단계에서는 이분이 사실 이제 걸러지지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신 건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아직 이제 설사 증상이 남아 있으니까 예. 뭐 삼성 서울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쿠웨이트에서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설사 증상이 있으니까 진료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이분이 이제 메르스 의심 사례 정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네. 그거에 준해서 음압격리된 그런 공간에서 진료를 보고 근데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호흡기 증상도 있고 폐렴 소견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예. 의심 환자에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심 사례로 이제 의심이 된 걸 갖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확진이 된 이후에 이제 국가지정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된 거죠. 아, 그럼 일단 처음에 그 삼성병원에 간 거는 그 분이 자의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고 간 겁니까?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 당국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예. 갔던 걸로 지금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병원에 또 안 갔으면 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높였습니다. 주의 단계로 올렸는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2m 이내 뭐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 22명이고요. 그리고 항공기 같이 탔거나 그런 등등의 사람들 단순 접촉자 440명이라고 합니다.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며 언제까지 그런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 메르스라는 질환이 상대방에게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환자가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증상이 없다 그러면 감염력이 없다고 봐도 이제 맞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호흡기 증상을 본인이 숨겼을 수는 있는데 호흡기 증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기침이나 기침만 해도 이게 호흡기 증상이거든요. 아, 굉장히 예. 중요한. 이제 기침을 통해서 객담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네. 갔을 때 이제 오염이 되는 거는데 일단 적어도 지금 이제 제가 파악하는 역학조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면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내에서 알잖아요. 아, 예. 이 사람 기침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도 알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기침을 했다. 근데 뭐 이렇게 아마 그 호흡기 증상이 일단은 국내에 이제 입국하고 이제 택시로 삼성 서울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흡기 증상이 일단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있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일단 지금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심하지 않았던 걸로 그들이 보이는데 듣기에 기침이 예. 심하다 이 정도 아니었다. 예, 예. 들렸을 거니까요. 네네. 기침을 했으면. 일단 호흡기 증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간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흡기 분비물이 나한테 들어와야 감염이 되는데 예. 기침이 없다는 얘기는 호흡기 분비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염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을 얼마나 밀접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 일반 접촉자로 일단은 나누는 거게 네. 하나가 있고요. 예.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이분이 설사를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설사라는 게 메르스 때 한 10에서 25%에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나오는 증상인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8월 28일에 이제 뭐 설사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데 그때 이미 메르스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보통은 메르스의 첫 증상이고 가장 심한 증상은 호흡기 증상으로 나오고요. 네. 그와 이제 동반돼서 설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8월 달에 있었던 그 설사가 10일 동안 설사만 계속 있다가 갑자기 호흡기 증상이 10일도 넘어서 생겼다. 이거는 메르스의 그 질병사적으로 맞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설사는 그 메르스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분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셨다면 네. 그 관련된 용변을 보셨다 그러면 네. 그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과 이런 것까지 좀 더 파악을 해서 이제 네. 접촉자를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3년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고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3년 전에는 왜 이렇게 확산이 된 건지 그 원인도 좀 짚어볼까요? 이제 그 결국은 증상이 있는 환자를 얼마나 빨리 진단해내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3년 전에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놓쳤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게 어찌 보면 발견이 돼서 예. 그 조기에 진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합병실에 들어가 계신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감염을 유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년 전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서 발표 내용도 정부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셨는데 그렇다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일단 이분이 이제 뭐 그 공항과 뭐 이제 이런 뭐 택시 같은 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동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음압병동까지 들어오시게 됐으니까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일단 다 찾아내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필요할 거고요. 예. 뭐 2차적으로는 이제 이 환자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지난 뭐 3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퍼졌을 때 저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상대가 약간의 좀 이렇게 피할까봐 그 분비물 나가거나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만약에 메르스가 내 몸에 만약에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는지 또 이런 증상이 나면 난 빨리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야겠다.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메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네.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호흡기 바이러스는 결국 호흡기에 가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침 발열 뭐 이런 그 객담 같은 이런 호흡기 증상이 이제 1차적으로는 나타나고요. 예. 이제 드물지만 이제 소화기나 신장 쪽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뭐 구토나 설사 또는 뭐 그런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감기랑 사실 처음에는 구분이 쉽지 않은 예.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의 대처법까지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